개념 잡고 내신 잡는 개코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오태 강의를 보시고 오면 이 좋은 교재 어떻게 선생님이랑 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직 확인 안 한 친구들은 OT 강의 좀 먼저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교재를 딱 펴시면 뭔가 다른 책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뭔가 막 만화, 이야기거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들에 대해서 바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4단계로 흐름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랑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로 배우기 전에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4단계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개념에 의해서 저장되는 부분들, 개념 정리되는 부분들도 선생님이 다 짚어줄 거고요. 이어서 문제도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OT 강의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만의 또 개념 정리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3학년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와, 내용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항상 선생님 매번 수업 시간에요, 이런 틀을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이 틀이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배우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우리 크게 제곱근이라는 거를 3학년 1학기 첫 부분에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그 5단계를 쳐다보시면요, 제곱근의 뜻과 성질, 그리고 무리수라는 뭔가 수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들 정리, 그리고 이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겠구나. 그 다음 전체적인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곱근의 뜻, 그 다음에 성질들이 있고 수들의 전반적인 수의 체계,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흐름들이 있겠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저 앞에 2개, 즉 제곱근의 뜻과 표현 볼 거고요. 이들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수업 끝날 때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때그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 체계들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큰 구조들을 조금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시면요, 제곱근이래, 제곱근. 이 제곱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제곱 들어본 적이 있고, 근도 여러분들이 방정식 배울 때 해와 근 배운 적 있죠, 그죠? 그런 뜻인데 도대체는 어떤 수를 얘기하는 것일까? 자, 크게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요, 제곱근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었던, 1학년 때 배웠었던 유리수 있죠? 그죠?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도 분명히 했겠다시피 이 소수들을 파헤쳐 봤을 때, 2학년 때 내용 생각 안 나시면 안 돼요. 소수들을 봤을 때, 소수들이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점으로 딱 끊어졌잖아. 그런데 3분의 1 같은 경우를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0.3333 끊임없이 펼쳐졌어. 근데 어떤 규칙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소수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 같은 녀석들, 그죠? 3.14, 1592, 땡땡땡땡 이런 녀석들은 뭔가 끝없이 펼쳐지긴 하지만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처럼 규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끝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들도 뭔가가 존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고, 이 무리수와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유리수들을 통틀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들을 배워 나가겠구나. 먼저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수는 얘들아, 이 제곱근을 표현한 이런 수는 발견한 지는 굉장히 꽤 오래되었지만 그들을 사용한 기간들은 좀 실제로 연구된 기간들은 한참 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죠? 피타고라스라는 분은 어렴풋하게 여러분들은 많이 주위에서 접했을 것 같아요. 2학기 되시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수학에서의 성질들을 밝혀낸 학파인데요. 그 학파가 있을 때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때에는 어떤 두 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가 된다라고 했고, 그때는 뭔가 수가 좀 종교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물의 근원이 수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 수들에 대한 이 개념들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발표를 다 했는데 어느 날 히파수스라는 피타고라스 학파 중에 어느 한 학자가 히파수스라는 학자가 잠깐만요. 이 모든 수를 우리가 이 두 수의 비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봤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2란 말이야.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자, 이 한 변의 길이도 존재를 하긴 합니까? 당연히 2라는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를 뭔가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수들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몇이었지? 우리 사실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4라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즉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네들의 넓이가 2인 정사각형도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얘네들 당연히 이렇게 접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겠다. 이 안쪽의 넓이는 2가 될 것이고 그들의 한 변의 길이도 찾을 수 있으셔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밝혀내서 히파수스는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쉬쉬하고 숨기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거는 한 19세기 후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수들이 있다라는 것 이제는 알 수 있고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뭔가 이 제곱근이라는 것을 쓰면서 뭔가 새로운 기호를 확인하시면서 요렇게 나타낼 거거든. 요렇게 이거구나. 자, 요러한 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재미있게 배워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만의 4단계 개념 코칭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이란 무엇일까? 다지마, 너 이게 뭔지 아니? 그게 뭔데? 이거 기압판이라고 하는 거야. 기압판?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는 1cm의 간격으로 찍는 한 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서 도형을 살피는 거야. 한번 해봐. 자, 다 했다. 정사각형을 그렸구나.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만의 4단계 개념학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뭘 묻고자 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금 봤던 이런 흐름 말고도 여러분들이 항상 응용 문제들, 뭔가 심화된 문제들이나 스토리텔링형 문제들이나 서술형 문제들이나 접하셨을 때 단계별로 생각을 좀 끊는 연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묻는 것이 뭐였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뭘 생각해야 될까? 우리 주어진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더 큰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자, 구하라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여기 있는 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그리면, 자, 구하라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전체 큰 정사각형. 그죠? 얘는 2cm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하기가 쉽습니다. 얘네들을 그리면 구하려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장 큰 정사각형 넓이에서 여기는 요 직각인 삼각형 넓이 4개를 빼버리면 되겠구나. 자, 그랬더니 몇이 되었습니까? 2cm가 되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뭔지 모르니까 얘는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서 x는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임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의 기호를 하나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호라고 하는데요. 근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음수는 다음과 같이, 양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다. 얘를 이제 읽을 때는요. 제곱근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루트 2다 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0보다 크므로 구하려는 변의 길이는 루트 2cm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길이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 자, 얘는 양수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셔도 플러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플러스 루트 2로 확인을 했다면 양수의 즉 제곱의 근을 써주면 되겠구나라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근호라는 것을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이 넓이가 2가 되었을 때 그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구나라고 익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좀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굉장히 말이 길지, 얘들아. 자, 근데 선생님이랑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옆으로 좀 오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흐름들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나무를 선생님이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그렸습니다. 나무 3개를 그릴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3개, 이렇게 3개의 나무를 그렸습니다. 자, 얘네들은 요술나무야, 요술나무야.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요술나무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뿌리에서 영양가가 쭉 올라가겠죠. 자, 뿌리에서 영양가가 쭉 올라가겠죠. 자, 얘네들 올라갈 때 뿌리에서 어떤 영양들이 항상 제곱이 된대. 제곱이 되는 요술나무입니다. 올라가실 때 항상 제곱이 된대. 그죠? 자, 올라갈 때 항상 제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요술나무의 열매가 예를 들어서 내가 4라는 열매를 맺었어.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수가 제곱이 되어서 4가 될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수? 하나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하나를 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열매가 맺혔어. 근데 이 열매가 0이 되었대, 0이. 그러면 어떤 수가 제곱이 되어서 0이 될 수 있을까? 얘는 그냥 그대로 0이 되겠죠. 그죠? 0이 2번 곱해주면 0 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는 하나가 되겠구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 자체를 제곱근, 뿌리근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열매의 뿌리가 되는 수를 생각하자. 이게 제곱근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또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딱 봤더니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라는 수가 들어갔다. 이런 거 제곱이 되어서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2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음수라는 수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 플러스도 2번 곱하면 플러스 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2번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의 근을 갖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음수 올 수 없다. 이런 제곱근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됐니? 그래서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자, 요렇게 내가 0보다 큰 수들을 체크를 했어. 열매가 예를 들어 4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열매를 맺어보도록 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2라는 열매를 맺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2라는 열매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를 생각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표현 방법을 좀 익혀두도록 하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제곱근의 근호라는 것을 좀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까 이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다면 얘는 R자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루돌프라는 분이 이걸 만들어냈대요. 어쨌거나 자, R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루트 2라고 읽으셔도 되지만 제곱근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앞에 양의 제곱근이다. 얘는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됐죠? 요 녀석도 2번이 곱해지면 똑같이 2라는 수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9라는 열매 또 16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제곱인 수가 되기 때문에 그 수들을 굳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녀석들은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3이라는 녀석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를 2번 곱했는데 3이 됐습니까?
그걸 뭔가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때는 얘의 도움을 받자. 제곱근 3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 마이너스 즉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해서 음의 제곱근을 표현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곱근 자체는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다. 이 나무 열매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그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우리는 제곱근의 표현을 봤고요. 그러면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리고 0의 제곱근은 0이다라는 것 한 개,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나올 수 있으니까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 싹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이랑 다시 흐름 잡았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은 4야. 마이너스 2도 제곱했을 때 4야. 그러므로 2와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뿌리가 되는 수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근의 표현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것이고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습니다. 됐니? 그 다음 양수 A의 제곱근의 기호는 루트를 사용해서 양의 제곱근 루트 A, 음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루트 A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줄여 쓴다면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익혀두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뿐이므로 0의 제곱근은 1개이다라는 것 체크하시고요.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 있으니까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얘를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제곱의 근은 그 뿌리가 되는 이 아래에 있는 그 수두를 얘기한다. 얘가 열매였다면 얘가 뿌리가 되는 수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개념 4단계를 익혀주면서 여러분들이 4단계의 개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부분도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의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뭐야 우리나라 말 이렇게 힘들어. 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2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2가 되었을 때 그 제곱근들은 몇 개가 나옵니까? 분명히 2개가 나올 수 있었죠. 뭐가 있었니? 하나는 2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 자, 하나는 뭐가 되었습니까? 그치? 플러스 루트 2가 되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곱근 2는 얘를 읽어준 거야. 뭘 읽어준 거냐면 양의 제곱근을 그냥 읽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 루트 2만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 됐으니까 영어를 우리말로 바꾼 것을 보면 된다. 그냥 제곱근 2는 루트 2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트 2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만 써주셔야 됩니다. 의 제곱근은 2개를 다 써주셔야 되지만 제곱근이라고 딱 읽어준 거는 그냥 루트 2다라고 읽어준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2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됐니? 명확하게 개념 저장이 되셨죠?